안녕하세요, 이카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중국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교체형 배터리 기술이 나왔는데, 이게 신기술이라고 하고 K 배터리를,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회사들을 이제 위협하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은 이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국뽕 유튜브인 YTube, 그리고 이 시국에 지금 이런 데서 엄청 지금 이런 거 교체 기술은 맞지 않다. 사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이게 맞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현실 자각을 제대로 못하게 제가 뼈 때리는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일단은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국뽕 유튜브인 Y튜브, 이 시국에 지금, 그리고 오토기어라는 자동차 전문 매체 영상을 본 후에 영상을 제작한 거를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Y튜브에서 그 어젠다를 많이 내줬기 때문에 Y튜브에서 얘기한 거를 하나하나씩 까보자면은, Y튜브에서는 주장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말은 중국의 K 배터리를 사망 선고를 내리는데 그게 코숨칠 일이고 배터리, 한국의 배터리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상상력이 진짜 오지게 돌아가는 상황이고 실사적인 걸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기술 설명을 하자면은, 음, 하루에 이제 300대 정도의 300대 충전 처리를 스테이션에서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차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교체를 하고 나오는데 3분이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3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주유소 같은 데서 급속 충전하면은 10분? 아니죠. 30분이에요, 30분. 30분 하면은 80% 충전하는데, 뭐 30분에서 1시간 뭐 이렇게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의 비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한때 교체형 배터리 썼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배터리 이렇게 있는 거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썼잖아요. 일체형. 지금은 다 일체형이고 이거 교체형이죠. 우리가 한때 교체형 배터리를 사용해서 생활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체형 배터리에서 일체형 배터리로 넘어가는데 소비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결국에는 일체형이 되긴 됐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은 좀 더 작은 집적도, 그러니까 쬐끄만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어 이게 높은 집적도가 높은 제품으로 만들었어야 됐고, 방수방전, 예, 그쵸? 물, 먼지, 뭐 요런 거를 이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큰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상 이거를, 배터리 넣는 거를 포기를 하고 모두 다 패킹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막아내는 형식으로 일체형을 하는 거를 선호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걸 포기를 하고 나서 일체형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용량을 이제 이렇게 했었으면 배터리를 여러 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좀 크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요걸 배터리를 자꾸 크게 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용량을 늘리게 됐고, 그러다가 갤럭시 S7에서 노트였나요? 결국엔 폭발 사고가 한번 났었죠. 사람들은 영원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재도 잘 보세요. 테슬라, 현대 코나, 이거 차 지금 돌아다니면서 불 타요, 안 나요? 불 타고 있어요. 활활 타고 있다고요. 지금 중에도 이동을 하던 도중에도, 이동을 하는 도중에도 폭발물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스마트폰은 굵기가 얇잖아요. 얇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이제 건전지 형태의 배터리 팩을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우치 형태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파우치 형태. 요렇게 얇게 들어가는 파우치 형태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쓰던 파우치가 그런 거죠. 그쵸? 파우치 형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요랬던 거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 격벽이 자꾸 쌓이니까 이게 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신기술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거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공간이 소멸이 됐던 거지. 사실 휴대폰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쳐도 자동차는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어떤 형태로든 넣을 수 있고, 여기에 공간이 있으면 좀 빼면 되고, 다른 거는 바퀴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딱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상상의 나래를 많이 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교체형 배터리 팩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안정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좀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설계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엔지니어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거는 사용자들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격벽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를 넣고, 여기다 하나를 넣고, 여기다 하나 넣고, 여기 격벽이 있고 하나를 넣고, 이렇게 만들든 말든 그거는 소비자들이 생각할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고, 그거는 나중에 편의가 충분히 올라가고 나면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사람들은 일단 편리함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지, 요게 뭐 안전이 조금 더 뭐 좋다, 뭐 신경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편리함이 우선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3분을 앉아 있어가지고 배터리를 갈고 가는 거랑 30분을 앉아 있어가지고 배터리 충전을 하고 가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르겠냐. 이게 3배, 아니 10배야, 10배, 10배. 근데 이건 80%야. 이거는 100%고. 어떤 걸 쓰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이거 쓰려고 하죠. 3분. 사람들은 편하고 쉽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런 거를 쓰려고 하지, 어려운 거 제품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안 나시나요? 교체형 배터리 썼었죠. 교체형 배터리 이렇게 있는 거 썼었죠. 그리고 일체형 배터리 있는 거 이렇게 썼었죠. 일체형 배터리 어떤 거 썼어요? 아이폰, 갤럭시 있는 사용자들이 아이폰 유저들한테 뭐라고 했나요? 벽에 붙어 있다. 벽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해서 써야 되고, 안 그러면 휴대폰 죽어 있고, 우리는 배터리 교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놀렸잖아요. 지금 이 불편함을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단 말이죠.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있고 주차장 있어. 근데 여기에 충전하는 돼지코가 있네.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는 충전하는 돼지코가 없어. 그럼 여기다가 전기차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 찾아다니려고 차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겠죠. 심지어는 지금 돌아다닐 때도 전기차 할 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차가 있네? 그럼 나 여기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배터리가 없어. 그럼 여기다 옆에다 주차를 하겠죠. 요거 기다렸다가 나가는 거 보고 나서 내가 들어가야 돼. 이거 얼마나 쓸데없는 신경을 쓰는 겁니까? 이런 거는 애시당초 할 필요가 없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제조사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쵸?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은 자동차들도 좀 불쌍하지 않겠어요? 이거 충전하는 충전소 스테이션 있는 거,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찾아다니겠다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어플로 해가지고 찾는다고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찾는 게 뭐 쉬운 일입니까? 그냥 사실은 원래 자동차처럼 여기 그냥 가가지고 가는데 배터리 있으면 그냥 충전하면 되잖아요. 이거 그냥 갈아 끼우면 되잖아. 뭐 여기 가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어. 멍청한 일이라는 거죠. 효율적으로 시간 다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IT 유튜버 중에서 있어. 그리고 테슬라에서 울트라비니군. 그리고 서울리안. 지금 이게 다 테슬라들 갖고 있는 유저이거나 저기 EV 자동차 갖고 있는 유저들이죠. 이분들이 항상 전기차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내용이 뭡니까? 집에 충전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집밥.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걸 집밥이라고 해요. 집밥이 없으면은 차 사지 마라. 왜냐? 충전하는 게 엄청 불편하거든. 그거 이외에는 차가 너무나도 완벽하다. 근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요게 해결이 되는 사람만 차를 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겠어요? 이게 아이폰 배터리 없어가지고 벽에 붙어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 자동차들 이제 가는 거리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400km 되나요? 그쵸? 근데 430 아니 400이라고 봅시다. 우리 아이오닉 보통 많이 쓰니까 400이라고 보는데 이게 실제로 다 쓸 수 있는 용량이 아니죠. 400이면은 우리 좀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은 한 50km 정도는 남겨야겠죠. 그럼 350. 근데 우리가 겨울이야, 겨울이면은 보통 20%에서 30% 까지겠죠. 그러면은 뭐 한 100 정도 까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300이었죠. 300에서 또 50을 깠죠. 그럼 250km 가야 돼요. 한 번 충전해가지고 250km 가야 돼. 근데 250km를 그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년 5에서 10%씩은 배터리 효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내년 되면은 230, 210, 210km 타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적으로는 210km 다니면은 뭐 정말 다닐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잠깐 가면은 또 충전해야 되고 잠깐 가면 또 충전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국뽕으로 한심하게 짝이 없는 국뽕으로 차가지고 요 스트레스 받는 삶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단정 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완속을 기다릴 바에야 충전을 이제 짧게 교체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제가 이제 그 YTV 여기 주장을 한번 봅시다. 1번 배터리 교환 시 글씨 쓰레기 같아서 미안해요. 공간 효율을 저해를 한대요. 뭐 천장이 높아지면서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근데 공간 효율은 이미 확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미 바닥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전에 뭐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 비었잖아. 공간 효율이 확보가 됐는데. 그리고 요거 때문에 지금 요게 살짝 더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팩을 이제 밑에만 깔아서 딱 붙여놓은 거가 아니라 이게 딱 조금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 격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러면은 뭐 밸런스가 무너지겠대요. 애시당초 배터리가 밑에 있어요. 아이씨들. 배터리가 밑에 있으면은 밸런스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 이렇게 바닥으로 완전 깔려 있는 것보다는 안 좋을 수야 있겠지. 근데 내연기관보단 좋잖아요. 이건 전복이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리고 두 번째, 외부 오염물질의 취약. 물론 완전한 패킹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에 비해서는 취약하겠죠. 여기 열렸다가 닫혔다 하니까. 근데 지금 상용화를 한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응? 그러면은 요거를 해결을 안 했겠어요? 진작에 되어 있었겠지. 거기 내용들을 보니까 그 뉴스를 제대로 봤나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기둥 프레임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배터리 팩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여기를 딱 이렇게 여기 철판이 이렇게 딱 막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뭘 이렇게 쪼아 주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딱 하면은 이게 딱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배터리가 빠지고 요거 딱 빼고 딴 데 빼내고 하나 더 들어와 가지고 다시 기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 가지고 장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어딜 봐서 누수가 돼요?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어디로 들어갈 일이 없어. 물 맞을 일이 없다고. 침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찰랑찰랑 해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물이 들어갈 일이 없다고요. 외부 오염물질에 취약하다고? 그건 댁들이 생각하는 그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방수 되니까 만들었겠지, 이 정도면은. 그리고 뭐 비행기 중국 전투기는 방수가 안 돼가지고 물 청소를 못 하는데 중차는 방수가 되겠냐고 뭐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는 비행기 만드는 업체에서 잘못했겠지. 그리고 비행기는 이제 마하로 갈 거 아닙니까? 마하. 근데 전기자동차는 몇으로 가겠어요? 많아봤자 100km에서 200km예요. 속도가 같냐고. 이거 1000이잖아. 속도가 10배요, 10배. 평균적으로 100km 달릴 거 아니야.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는 구멍 조금이라도 나면은 물 다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엉망으로 또 근데 뭐 그래도 뭐 옛날엔 그냥 날아다니는 것도 있었으니까 여튼 잘못 만든 건 맞는데 이거는 그렇게 빨리 뛰질 않는데 이게 물이 많이 들어가겠냐고요. 애시당초 안 들어가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렇게 방수 능력 자체가 높을 필요도 없는 제품이고 그런 역겨운 억지는 이런 억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배터리의 신뢰성이 차주를 불안하게 만든다. 배터리 이런 거죠. 내 차가 이렇게 있어. 그 배터리 달았어. 그래. 1번 배터리 달았어. 근데 딴 사람이 갖고 있는 거 2번 배터리를 달았는데 이게 상태가 더 안 좋아. 이거 내가 어떻게 믿고 끼우냐. 요거 넣었다가 타면 타버리면 어떡하냐. 뭐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 생각도 진짜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교체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교체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는 공공재잖아요. 공공재.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가스통 같은 거 있잖아요. 가스통은 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용연한 이걸 성능 테스트를 해가지고 사용연한을 이제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가스통은. 그래가지고 요게 쓸만하네. 그러면은 몇 년 뒤에 다시 와가지고 쓸만한지 다시 확인해봐. 아니면은 폐기. 이렇게 하잖아요. 배터리 이렇게 안 쓸까요? 써요. 왜냐? 배터리 공공재로 쓰긴 할 건데 이거는 소모재잖아. 그쵸? 그러면은 얘는 충방전을 하면 할수록 배터리 용량이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 바닥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버려야지. 재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고? 이거 관리하는 시스템 안 만들겠다고? 만들겠지. 이걸 왜 못 믿어? 이거는 충전소에서 관리를 해줄 거예요. 충전소에서 관리를 할 거고 정부에서 관리를 할 거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은 다시 리사이클링 돼가지고 또 쓰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게 뭐가 문제야? 못 믿는다고? 이거 안에
태그도 들어갈 거고, 여기 안에다가 이걸 셀마다 이거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전하는 거 충방전 이제 그 체커기가 있을 거예요. 효율 체커기가 있을 거야. 다 달아줄 거예요. 이거는 안 그럴 수가 없어. 다 달고 나면은 얘 충전 효율 이 정도 됐네, 요렇게 하면은 안 되겠네 하고 빼거나 넣거나 요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다 뜰 거고, 그리고 이거 로그 기록을 남길 거란 말이에요. 기록을. 그래가지고 얘가 500번을 충전을 했는데 성능이 좋네 안 좋네, 뭐 아니면은 이만큼 했어도 요만큼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써도 되겠네 안 되겠네, 요런 거 기록을 해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시 쓰겠죠. 이거를 뭘 못 믿어. 안 그러면 불이 날 텐데, 불 날 것 같은 거 공공재로 계속 돌리겠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거는 생각을 하지 않는 시스템이, 이력 시스템을 도입을 할 거고 체커기를 당연히 쓸 건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반박을 하시려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일체형은 공간 활용이 좋다, 체커기 일일이 달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 아이오닉, 테슬라 배터리 팩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배터리 이제 팩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줄줄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달잖아요. 여기 하나하나마다 체커기 다 달려 있어요. 테슬라도 이제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팩 있네. 여기 체커기 다 있다고. LG 당초 체커기 다 붙어 있다고. 공간 활용 얘네들도 만만치 않게 엉망이에요. 까보면 알아. 현대 직영 매장 가면은 다 볼 수 있어요. 그 옆에 까져 있는 배터리들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공간 활용이 안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교체용 배터리는 이제 회사 이름이 딱 박힐 거고, 중소기업의 힘없는 제품들은 이제 기타 배터리라는 이름 아래서 이제 이름만 숨겨서 공급은 하게 될 건데, 이제 로고 기록 같은 건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브랜드 배터리는 배터리 성능의 안전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을 또 받게 될 거고, 또 그런 게 이제 수익성 문제로도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성 문제로 들어서 우리가 써야 될 때 충전을 못하니 뭐 충전에 문제된다, 이딴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배터리는 충방전의 속도가 아니라 배터리 컨디션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르고 하는 개소리인 건데, 교체 산업을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배터리는 충전을 대부분이 고속이 아닌 완속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완속으로 한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완속으로 하면은 배터리가 이제 빨리 채웠다가 빨리 이렇게 소모가 되는 거랑,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들어가는 거랑, 이게 배터리가 정말 뭐 100번밖에 충방전을 못 한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빨리 하는 거는 한 80번밖에 충전 못 할 거야. 이게 소모가 돼요.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고, 이게 성능이 떨어진다고. 근데 천천히 하는 거는 100번을 할 수도 있고 120번을 할 수도 있어. 이게 성능이 잘 안 떨어져. 완속으로 함으로 인해서 전해질이 이제 사나하게 뭐 더 생기고 안 생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가 더 잘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완속을 충전을 하려고 하면은 배터리를 달고 있어봐. 달고 있으면은 어쨌든 집에서 이제 꽂지 않는 이상은 고속 충전 급하게 다 하게 될 거잖아요. 돌아다닐 때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고속 충전을 항상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배터리가 효율이 좋을까요? 안 좋겠죠. 배터리 성능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여기 배터리 신뢰성이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일체형 배터리를 씀으로 인해서 배터리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담은 누가 갖는 거예요? 소비자가 갖는 거다. 소비자가. 그러면은 완속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구축을 해놔야지 오래 쓸 수가 있는 건데, 이 사회적인 이제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 비용을 메모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구독 형태로 해가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게 가격이 싼 거지. 물론 거기서 헤쳐먹는 놈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는 약간 국가적으로 이제 같이 관리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쓴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건 기름 같은 거잖아. 그럼 국가에서도 좀 관리를 같이 해주겠지.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는.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사실은 안 하고 있죠. 뭐 그렇게 하면 사실 배터리가 이제 쓸데없이 빨리 소모되는 것들이 없고 충전을 천천히 해주니까, 그러면 배터리가 오래 가겠죠. 그러면 사회적인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우리는 값싼 가격에 자동차를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왜 다른 나라는 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 다른 나라 중에서 얘기를 하나 해보면은, 이스라엘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 중국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을 했어. 근데 이스라엘은 폭망. 중국은 오케이, 이제 좀 굴러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민주주의잖아. 여기는 공산이잖아. 이거는 표준화된 사업을 만들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터리를 이제 만들면은,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 배터리가 표준화가 되어야지 자동차를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만 하고 있어. 그러면 차들을 만들어 줄까요? 자동차 회사에서 이 배터리 맞춰가지고 안 해줄 거란 말이야. 절대 그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 사실은 이런 측면도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 있어. 이거 전기차야, 전기차. 뭐 아이오닉이에요. 이거 4,300만원. 근데 전기차 자동차 회사에서 이거 얘기하는 내용이 이렇죠. 배터리 비용이 40% 정도 차지를 한다. 나중에 떨어질 것이지만 여튼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실제로 맞는 비용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왜냐? 얘네들은 지금 배터리를 대량으로 공급을 하고 있잖아. 계속 가격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얘네 기가 팩토리 배터리 막 만들고 있죠. 공장으로 해가지고 단가 계속 낮춰가지고 찍으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배터리가 여기서 2천만 원이 있어요? 2천만 원 아니에요. 1,000만 원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명목상으로는 40%라고 했어. 근데 실제적으로는 1,0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지금 수익이 1,000만 원이 플러스가 됐겠죠? 그쵸? 그러면은 원래 차값 만드는데, 뼈다구 만드는데 1,000만 원이었어. 원래는 1,300만 원에다가 배터리 비용 2천만 원 해가지고 이제 3,300만인데, 실제 가격으로는 이제 이렇게 받고 나서 1,000만 원 띵까 먹어야 되는 건데, 배터리 비용으로 1,000만 원 더 띵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2천만 원 띵까 먹은 거네. 근데 그러면은 수익이 2배가 되잖아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되니까. 근데 이 돈을 누가 지원을 해줘?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잖아. 꿀이지. 안 그래요? 우리는 정부의 혜택을 위해서, 이 혜택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명목하에 이제 합법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돈을 더 떼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꿀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적정 가격이다 프레임을 씌고 나서 지금 존나 비싸게 팔아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알면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자유민주 국가들에게는 이런 통제가 불가능해요. 왜냐?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합의가 있어야지 만드는 건데, 얘네는 합의가 없이 만들 수가 있잖아. 야, 얘들 만들어. 안 만들어? 회사 없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자동차 회사, 야, 만들어줘. 야, 수익성이 안 나는데? 안 돼. 다음번에 정부 직책 사업으로. 야, 씨, 안 돼. 조금만 기다려봐. 뭐 좀 해볼게 하고 나서 한 2년 뒤에,
야, 이거 좀 안 될 것 같아. 돈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시제품 하나 만들어 볼게. 째값 만들고 와서 아웃. 이러면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구워 삶아 먹어도 얘네들이 소득이 안 나오면은 얘네들 안 만들 거란 말이야.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강제로 때려 먹을 수가 있어. 자동차 회사 나와 만들어. 배터리 시스템 만들었으니까 니네 이거 만들어. 안 만들면은 회사 망가뜨릴 거야. 뽀개버린다. 알리바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회장이 집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안 만들겠어? 규격화? 얘네들은 여기 회사에도 이렇게 하고 저기 회사에도 이렇게 하는데 얘네 회사들끼리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 우리 걸로 만들자. 아니야, 우리 걸로 만들자. 요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시간을 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준화가 안 돼. 근데 얘네는 당장 안 만들어? 니네는 다 없앨 거야. 그럼 표준화 자동으로 만들겠죠. 이 표준화라는 게 그냥 먼저 만들고 많이 쓰면은 표준화가 되는 거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를 교체형을 원하느냐? 절대 원하지 않아요. 왜냐? 요런 게 있어요. 이 힌트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기존 애플, 우버 요런 쪽에서 이제 차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런 내용이 있어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애플이 기존 자동차 회사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디자인 다 해줄게. 배터리 하는 거 다 해줄게. 니는 만들기만 해줘. 우리가 잘 팔게. 근데 기존 자동차 회사들 아무도 받질 않고 있죠. 이게 왜 그럴 거라 생각을 하세요? 이게 컴퓨터로 만들려고 보면은 컴퓨터 부품 다 갖고 왔어. 다 갖고 와가지고 패키지 만들어줘. 우리가 팔게. 그리고 HP, 벨, 애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을 받는 그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애들은 어디에요? 여기잖아. 얘네 벌어요? 아니요. 얘네는 단가 싸움 때문에 박 터져요. 얘네 만드는 애들 그냥 하청이잖아. 하청. 얘들이 하란 대로 가격을 계속 다운시킬 수밖에 없고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애플이 지금 애플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는 니들 우리 하청으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안 그래. 왜냐고? 애플카 많이 파니까 좋은 거 아니야? 나중에 가면은 갑을 관계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플이야. 자, 그러면은 폭스바겐, 현대, 포드 뭐 여러 개 있어요. 원래 현대에서 만들고 있었어. 현대에서 맘대로 좀 잘 안 해주는 거 같네. 야, 여기다 만들어줘. 여기서 만들어. 그럼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야, 근데 야, 여기 많이 파는 거 같은데? 야, 우리가 하나 먹을게 하고 하면은 가격이 또 떨어져. 그럼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 수익성 납니까? 수익 안 돼요. 수익성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하청업체들은 어떻게 돼? 애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자동차 업계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왜냐? 자기네들이 하청업체 부려먹은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관계는 또 이제 SK랑 LG랑 이제 배터리 할 때도 이제 현대랑 폭스바겐 배터리 수주전 할 때도 이런 양상을 보였죠. 원래 LG 거 쓰다가 SK 거 쓴다고 이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빡쳐가지고 이제 소송 걸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졌죠. 그래가지고 화가 나고 있었는데 원래 LG가 폭스바겐에다 다 납품하기로 했었어. 근데 SK가 또 뺏었네? 근데 사실은 LG에 있는 원래 기술을 SK가 뺏어 이제 사람을 꾸며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만든 거거든.
이거는 뺏기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큰 시장인데? 그래가지고 국제제조 해가지고 박살내버린 거 아니에요. 해외에다가 배터리 못 팔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런 피바람이 불 거를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배터리 회사에 있는 관계를 현대자동차가 해야 된다? 폭스바겐이 해야 된다? 지네들은 하기 싫은 거지. 그걸 알고 있는 거니까. 갑에 대한 행동을 해봤으니까. 절대 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우버 말씀드렸잖아요. 우버가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갔겠어요? 괜히 이게 자율주행이 이제 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이 되고 나면은 자동차를 수천만 대를 삽니다. 그러면은 이 차를 사는 차 구매자가 누가 돼요? 원래는 일반인이었잖아요. 일반인이 차를 구매를 해가지고 샀던 건데, 일반인이 이거 차를 쉐어링을 하기 시작하면은 살 필요가 없잖아. 그럼 누가 사요? 얘네가 사. 이 모든 차를 얘네가 다 산다고. 그러면은 차를 사는 바이어가 누가 되겠어요? 우버가 되겠죠. 최대 규제, 최대. 그러면은 얘네들이 갑질할 수 있겠네? 자동차 회사에다가. 그러면은 갑질할 수 있는 회사가 수익을 제일 많이 벌겠죠? 그러면은 단가 경쟁에서도 유리하겠죠? 모든 시스템을 굴리니까. 그러면은 얘는 수익이 높으니까 이제 성장 가능성 있다 하고서 주가가 오른 거겠죠. 여튼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내용을 좀 해보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YTV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좀 진짜 개소리가 있는데, 무선 충전 방식이 이제 국제 표준이 된다. 무선 충전이 돼가지고 충전이 자유롭게 잘 되는 시대인데, 중국이 교체형으로 삽질하고 있다. 우리나라 잘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 개소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무선 충전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을 하는데 지금 잘 쓰고 있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작기 때문이에요. 작으니까 충전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무선 충전을 할 거잖아요. 무선 충전을 하는데 뭐 15W를 쓰면은 12W가 충전이 되고 3W는 버려진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도 갭이 안 나. 그리고 충전하는 게 작아. 그러니까 정기적인 소실이 별로 없잖아요. 손실이 있다는 개념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건데, 손실이 안 되면은 좋겠지만, 여튼 된단 말이죠. 무선에서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유도 전력을 만드는 방식이니까. 그러면은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기기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다 저용량이다 보니까 전기가 이제 전력 손실이 많이 안 나니까 사회적인 부담이 많이 안 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이게 스마트폰이 1000개? 10,000개?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전기 효율이 이제 곱하기가 될 거 아니야. 아까 전에 3W 날라간 게 곱하기 많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력 손실 엄청나겠죠. 일단은 우리 전기 모자라다고 막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기 뭐 떨어지네 마네, 저기 전력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지금 핵융합을 해가지고 해야 되네, 친환경을 해야 되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소모되는 게 이게 용납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돼요. 시장 좀 하면 안 되는 내용이야, 이거는. 지금 당장은. 그래요.
그렇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내용인데, 지금 건물 짓잖아요. 건물. 이제 요런 건물 빌딩 하나 짓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었어요. 예전에 2년 전에. 근데 지금 철값이랑 뭐 구리값이랑 이거 다 올라가지고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면은 20억이 들어. 왜 들까? 이거 나머지 부자재가 있는 게 아니라 철 때문에 이거예요. 철 프레임. 뼈다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뼈다구 딱딱 하고 이렇게 뼈다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뼈다구를 만드는데 철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집을 못 짓는 사람들이 올해 되게 많았어요. 건축 쪽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못 짓겠다고, 철값 언제 떨어지냐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요거 때문에 못 짓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철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구리는 훨씬 더 비싸잖아. 구리 비싸가지고 한전에서 전기선 전화 돌려가지고 전선 얇게 해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전기 모자란데, 우리 여기 바닥에다가 요렇게 있고, 여기 바닥이에요. 바닥 자동차 있어. 간대. 여기서 이제 코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충전을 시킬 수 있게 하겠대. 근데 바닥에다가 충전 코일을 이렇게 원형 타입을 해가지고 만든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돌면서 얘랑 유도 전력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충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걸 바닥에다 일일이 다 깔겠대. 되는 얘기예요? 안 돼요. 이거를 못 깔아. 이거를 깔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야. 그거를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고정 노선? 버스가 있으면은 고정 노선 있는 데에다가 좀 먼저 깔아보고서 시범 운영해보겠다. 시범 운영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돈이 얼마야.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애시당초 생각이 없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는 좋지. 광물이 많이 있고 유도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전선이나 코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할 수가 없잖아. 뭐 할 수 있는 다른 광물이 있다고 해도 그거 광물 가격 지금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올랐단 말이야. 할 수가 없는 얘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파에 대한 얘기인데, 무선 충전이 그렇게 이제 빠르고 양이 많으면은 전자파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해로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요만큼일 때 우리 스마트폰 충전할 때도 요만한 거 해가지고 할 때도 전자파 많이 나온다고, 요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거 중에서 이제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선으로 막 파장을 계속 쏴주면은 얘가 그 파동이 이제 전기를 이제 흡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로도 스마트폰이 충전이 되는 뭐 이런 기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망했어요. 왜냐? 전자파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걸 확인을 했거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이제 전자레인지에다 넣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 뭐 파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큰 파장이면은 인체에 데미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만한 거잖아. 차가 있는데 이만한 거잖아. 여기 가까이 안 있는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전기 어떻게든 들어올 거란 말이야. 여기에 무선 송신국이 있어가지고 차가 움직이는데 여기만 골라가지고 전기를 썼다가 얘가 여기로 가면은 여기만 이제 이렇게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겠다. 개소리죠. 이걸 언제 하고 있어? 그럼 여기 주파수는 안 쏘나? 이거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안 돼. 다 관리할 수야 있겠지. 그러면 주파수 많이 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건강에는 안 좋다. 시당초 해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또 하겠다고 하면은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하려면은 솔직히 이런 이제 신체적인 이런 거를 해결을 하고 뭐 충전 효율이 높여가지고 하려면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그래핀, 일본에서 잘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한국에서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튼 전고체 배터리랑 그래핀 배터리 안 나왔죠. 우리가 충전하는 게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충전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한 10배 충전할 수 있어. 아니야, 10배도 아니다. 2배만 충전을 더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솔직히 인정. 근데 지금 배터리가 그렇게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고성능을 내고 싶은데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건 리튬 배터리밖에 없고, 그거보다 안전한 배터리를 찾다 보니 인산철 배터리를 쓰고 있고,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다고 지금 벤츠가 달라붙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회사에 달라붙어가지고 하고 있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충전 효율이 오르지 않는 이상이야 요거를 쓰겠냐 이거죠. 시당초 지금 교체형 배터리는 오히려 이득이 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배터리 효율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교체형 배터리가 당연히 쓸모가 있을 거예요. 사용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럭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럭 같은 거 이동할 때 배터리 계속 넣는다고 하면 계속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이거 충전할 시간 있어요? 충전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돈을 까먹는 거란 말이에요. 충전하느라고. 배달을 못 가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데 이거 사겠어요? 안 사. 교체형을 쓰겠지. 그리고 이 탈착식이 되면은 뭐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터질 위험성이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터질 위험성이 있으면은 오히려 일체형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일체형은 여기서 타고 있어. 타고 있으면은 얘는 요걸 떨굴 수가 없잖아. 그럼 요거 다 타야 되는 거야. 다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탈착식이야. 근데 뭐 긴급으로 뚝 떨어뜨려 가지고 빼내는 형식이 있어. 그리고 조금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러면은 배터리만 이제 그러니까 발화체만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빼고 차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끌리고. 그쵸? 아니면은 배터리가 이제 모듈화가 돼 있어가지고 쬐끔쬐끔하게 이렇게 계속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식이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요것만 똑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 그쵸? 나머지는 다음에 체크해가지고 이제 건강상 체크 있나 하고 교체하거나 뭐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뭐 쓴다고 해가지고 교환 한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거만 진화하면 되잖아요. 요거만. 근데 요게 껍데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요걸 진화를 못 해가지고 지금 다 불이 난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교체형 배터리가 이제 안전상으로도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배터리는 이제 큰 충격을 받으면은 불은 날 것이고 그 불을 잘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더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배터리를 이제 교체형으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셀투바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큰 형태의 이제 차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요거 큰 형태로 하나 나오잖아요. 저 같으면은 이제 요런 거 큰 형태가 이제 한 두 종류 정도, 요거 한 반 정도 되는 정도, 요런 식으로 있는 거고, 쬐끄만 걸로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종별로 뭐 A형, B형, C형, 아니면은 이건 차가 좀 큰 거니까 이제 쬐끄만 거는 뭐 A형, 다른 거는 이렇게 있으면은 A형, C형, AC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터리 끼면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수소차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상용화 될 단계도 아니고 지금 사면은 약간 손해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배터리를 일단 쓰게 된다면은 교체형 배터리로 쓰고 요렇게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남겼고요. Y튜브랑 이 시국에 지금 이런 국뽕 유튜브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나서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빠는 게 아니라 좋다 아니다 요런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없다 요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던가 아니면 관련 있는 유튜브 업체들 많잖아요. 왜 그런 걸 안 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지금 이거는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겁니다. 배터리 회사로서. 배터리 회사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
현대자동차는 진짜 좆됐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대자동차는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은 어떻게 살아남을 방도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남의 차 만드는 그냥 조립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실직을 하겠죠. 그러면은 수익성도 많이 떨어질 거고.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국뽕 유튜버들 정신 차리십시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